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아마도 뜨거운 모래 사막과 함께 끝없이 솟아나는 검은 황금, 바로 석유일 겁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막대한 석유 자원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늘 거론되어 왔죠. 하지만 과연 이 석유만이 중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일한 열쇠일까요? 만약 이 지역의 진정한 아킬레스건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무엇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석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 중동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중동 분쟁의 깊숙한 본질을 꿰뚫어보고 단순한 정치적 싸움 뒤에 가려진 생존의 문제가 어떻게 국제 정세를 뒤바꾸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특정 강줄기나 핵심 시설이 단순한 자원을 넘어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존의 문제가 어떻게 국제 정치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애물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 무리 중동에서는 그 어떤 석유보다도 귀하고 때로는 피로 얼룩진 갈등의 씨앗이 되어 왔습니다. 물은 그저 마시고 농사짓는 데 필요한 자원을 넘어 이 지역에서는 생존의 근원이자 끊임없는 분쟁의 불씨가 되어 왔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땅에서 물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찬란한 문명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나일강의 선물 덕분에 고대 이집트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물의 힘이었습니다. 인류가 정착하여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강물과 오아시스 덕분이었고, 물은 곧 생명이었으며 삶의 터전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중동 지역은 늘 물 부족이라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메마른 사막으로 변했고, 한정된 수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지역의 숙명과도 같았죠. 이 지역의 주요 강줄기들은 단순한 지리적 특징을 넘어섭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요람이었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집트 문명의 젖줄 나일강,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요르단강까지. 이 강들은 각국의 생명줄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이 강들은 변함없이 생명을 공급하며 지역의 역사를 써내려갔죠. 하지만 동시에 이 강들은 국경선을 따라 흐르며 그 경계를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물을 누가 더 많이 쓰고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쟁점이었죠.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에게 강물은 생존의 희망이자 때로는 이웃 국가와의 피할 수 없는 다툼의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메마른 강바닥을 바라보며 물을 깃는 이들의 모습은 이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죠. 수천 년 전부터 물을 둘러싼 분쟁은 이 지역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줄기 중 하나였고, 오늘날에도 그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물은 중동 지역에서 생명의 근원이자 동시에 끊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왔으며, 이는 현대에 들어 더욱 복잡하고 전략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물은 언제나 단순한 자원을 넘어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 문명이 강을 따라 번성했듯 물은 수천 년간 이 땅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 귀한 물은 끊임없이 갈등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각국이 생존을 위한 자원 확보에 나서면서 물은 더욱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물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한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된 것이죠. 메마른 땅에서 물 한 방울도 귀한 이들에게 강물을 통제하고 저장하는 능력은 곧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세기 중반부터 중동 지역에서는 거대한 댐 건설 경쟁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항류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과 식량 안보를 위해 대규모 댐을 건설했고, 이는 하류 국가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왔죠.
터키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건설한 아타트르크 댐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거대한 댐은 터키의 남동부 개발 프로젝트인 갑 계획의 핵심으로 관계와 전력 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하류 국가인 시리아와 이라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줄인 유프라테스강의 물줄기가 터키의 손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농업 용수 부족은 물론 생태계 파괴와 식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집트는 1960년대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며 나일강의 범람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농업 용수와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한 수단과 에티오피아 등 다른 국가들의 물 사용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가 그랜드 르네상스 댐을 건설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이 댐이 자국의 전력난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나일강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집트와 수단은 댐 건설로 인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 하나가 단순한 토목 공사를 넘어 국가 간의 생존권을 둘러싼 첨예한 외교적, 때로는 군사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죠. 이러한 물을 둘러싼 긴장은 현재도 중동 각지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요르단강 수자원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일 겁니다. 1인당 가용 수자원이 극히 제한적인 이 지역에서 요르단강의 물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보와 자국민의 필요를 이유로 수자원 통제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는 물론 기본적인 식수조차 부족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는 단순한 자원 배분을 넘어 주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댐 건설로 인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상류 국가인 터키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물을 통제하면서 하류 국가인 이라크와 시리아는 농업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경지는 황폐해지고 이는 곧 식량 생산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됩니다. 물 부족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하고 결국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일강을 둘러싼 이집트와 에토파의 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토파의 르네상스 댐이 완공되고 물 채우기가 시작되면 이집트로 흘러드는 나일강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죠. 이집트 인구의 90% 이상이 나일강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물 분쟁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생존권, 그리고 국제관계를 뒤흔드는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는 이러한 물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나아가 다음 세대의 생존권 문제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물은 단순한 마시는 자원을 넘어 한 국가의 안정과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둘러싼 이집트와 에토피아의 긴장 역시 마찬가지죠. 에토피아의 거대한 르네상스 댐이 완공되고 물 채우기가 시작되면 이집트로 흘러드는 나일강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 인구의 90% 이상이 나일강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는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물 분쟁은 이처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생존권, 그리고 국제관계를 뒤흔드는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사막화는 이러한 물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나아가 다음 세대의 생존권 문제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자원이 과연 석유일까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랜 시간 중동은 석유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이 지역의 부와 권력, 그리고 갈등의 원천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석유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중동의 진짜 아킬레스건이 바로 물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는 대체 에너지를 통해 언젠가 그 가치가 변할 수 있지만 물은 인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다툼을 넘어 삶과 죽음이 걸린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중동에서 물의 중요성은 고대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티그리스 프라테스강 유역에서 꽃피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선물이라 불리는 이집트 문명처럼 물은 곧 생명줄이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생명의 근원은 국경을 넘나드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류국가의 댕건설은 하류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는 곧 예측 불가능한 외교적 긴장과 심지어 무력 충돌의 빌미까지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메마른 강바닥과 황폐해진 농경지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물 부족은 농업 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이는 곧 식량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식량 부족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하고 결국 사회 불안정을 심화시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통제하는 특정 시설이나 강줄기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열쇠이자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물 부족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안보 문제이자 다음 세대의 생존권 문제로 확대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 물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중동을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석유라는 익숙한 프레임을 깨고 물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중동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존 인식을 전환하는 충격과 함께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중동의 물 문제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중동의 식량 생산 감소는 전 세계 식량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을 둘러싼 분쟁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임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을 둘러싼 갈등이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물을 둘러싼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갈등 대신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류는 이처럼 절박한 물 위기 속에서 어떤 놀라운 도전을 감행하게 될까요? 해수 담수화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부터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성공 사례까지 인류가 모색하는 희망의 가능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탐색해볼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